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호카랑 이제 한국 법인이죠. 이제 네. 조이벅스에 간단히 얘기해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조이벅스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이제 하는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제 감사 보고서 처음 공시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 느낌보다는 이렇게 처음 감사를 받고 처음 감사 재무제표가 공시된 그런 거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통적으로 했던 저희 기업 분석은 뭐 보통 뭐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이런 거에 포커스였는데 호카는 그것보다는 사실 이제 그런 분석이 되려면은 과거 자료가 많아야 의미 있는데 이제야 뭐 양계년도 그리고 또 이제 직전 연도는 또 감사받지 않은 또 재무제표고 해가지고 그것보다는 저희가 뭐 맨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도 감사하면은 저희가 이런저런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적은 한 번 있었는데 실제 초도 감사 보고서를 보면서 어떻게 감사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처음 감사받은 회사의 모습을 좀 보겠네. 이걸 보고 있으면 수정사항이 어떻게 끊기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감사 의견이 뭐 감사 보고서 보면은 한정 의견은 한정. 한정입니다. 한정. 한정 의견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을 텐데 한정 의견은 왜 맨날 얘만 설명을 해? 한정 전문.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정 의견만 한 3번째 설명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야, 설명하지 마. 약간 한 부분 두 부분은 이상하다. 애매하다, 거슬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거슬린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뭔가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는 초도 감사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한정이에요. 한정이지.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것들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재고 자산은 직접 카운팅을 해봐야 회계 감사인들이 아 이게 맞는 숫자구나를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봤다 보니 작년에 재고 자산은 카운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카운팅을 못했어 한 요 이유 때문에 첫 초도 감사는 한정일 거고 아마 조이웍스도 그 이유 때문에 감사 보고서가 한정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보니까 맞아요. 한정 의견의 근거도 작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 수량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초 재고라고 하죠. 요거에 대한 수량을 못 정했으니까 맞아요. 사실 요게 2023년에 손익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회계적으로.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가 되죠. 회계사들을 보면. 네. 근데 만약에 이거 맨날 이제 고객사한테도 자주 듣는 질문인데 사실 감사 의견이 우리야 야 재고 자산이 있고 초도면 한정이야 이게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이게 받는 사람은 받는 좀 사람 입장에서는 애매하지. 뭐 예를 들자면 은행에 차입금이 있다라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치. 다 이해는 해 우리가 말씀드리면 왜 회계사님들이 한정인지 알겠다. 근데 우리가 은행에 차입금도 있고 이러저러 해서 우리 회사의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꼭 적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야,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를 다루고 있는 회사라고 해서 초도 감사가 무조건 100%다 한정은 아니고요. 이제 뭐 흔하진 않는데 적정에 나가는 경우가 뭐 어떤 거냐면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재고 자산이 전체 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적거나 그러면 어쨌든 뭐 중요성 기준에서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진짜로 우리는 무조건 적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초도 감사를 4월에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전 보진 못했는데 그때 이제 바로 그냥 재고 시설 실시합니다. 4월 기준으로. 이런 거. 4월에 4월에 그리고 12월까지 돌리는 거죠. 롤백 돌아간다. 4개월치, 5개월치를 이제 해가지고 작년 12월 30일자에 재고를 역추적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적정을 받는 경우도 있긴 적정 받는 경우도 있죠. 제가 봤던 거는 1년치를 한 경우도 봤어요. 아 진짜? 1년치로 1년치를. 근데 롤백해서 적정하다라고 하면 적정까지도 나가죠. 적정도 그러니까 나가는 이제 요거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에 재고 시사를 했는데 1년치를 다 추적을 해가지고 1년치로 2022년 12월 30일에 재고도 확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정이 나가는 것도 보긴 봤습니다. 제가 하진 않았는데. 근데 실제로 현실적인 건 그러니까 시점이 두 개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보면은 감사 계약할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감사 보고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들 23년 4월 30일에 감사에 선임됐다 그랬잖아. 그럼 이때 이분들도 알았겠지. 이거 재고 자산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이슈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계약일 현재 이제 대표님한테 가서 저희 이러저러 해서 감사 의견이 한정이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뭐 적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롤백을 해야 된다. 그럼 난 궁금한 게 더 현실적인 거는 그 외부 감사 대상 되기 전 해에 임의 감사를 받아서 그거는 저희도 많이 해봤어요. 임의 감사를 해서 이제 실사를 했으면 그건 적정 나가는 그건 거죠. 적정 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초 재고를 우리가 세봐야 되는데 누군가는 세워봤어야 되지. 이게 롤백이 할 수 있다라고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제 수불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아. 이게 나도 이제 내가 이제 초도 감사
자꾸 재고자산이 있으면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이거야. 왜냐면 회사도 회사 나름의 사정이 있거든. 적정히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간단히 볼게요. 먼저 외감 기준 설명을 또 부탁드려야 돼? 내가 쉬운 거는 다 할게. 월감 이제 외우겠다. 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저 딜만 하다 보면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복습이. 우리가 이거 일부러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나 그거였네. 너 일부러 나 일부러 까먹을까봐. 까먹지 말라고. 미팅 가다 또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중에 2개 해당되면 외감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맞아. 그러니까 그 호카가 23년도에 외감을 받았다는 건 22년도에 4개 중에 2개 이상 해당된다는 해당됐지. 거예요. 22년도 보니 자산이 209억이네요. 그러니까 120억 넘었죠. 부채 100억이네요. 70억 넘었죠. 그치. 매출액 248억이네요. 100억 넘었죠. 그러니까 3개나 해당되네. 3개나 해당됐지. 네, 종업원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23년에 외감이 됐고 지금 공시가 된 공시가 된 거지. 확실히 근데 이거 이제 보잖아. 그러면 항상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22년 말 기준으로 외감인데 실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24년 4월에 나와. 그러니까 되게 텀이 길어. 자, 그럼 이제 손익이 제일 중요하니까 간단히 볼게요. 자, 2022년에 매출액이 248억, 근데 2023년에 433억, 74% 성장했네요. 그리고 이제 뭐 판관비나 이런 것도 매출원과 당연히 다 동일하게 늘 것 같고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22년에 71억, 23년에 123억으로 73% 성장. 123억이나 된다고 영업이익이? 와. 영업이익률이 28%야. 엄청 높은 거 아니야? 높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양계년도 거의 30%고. 아, 높아요. 이게 사실 어쩌면 유통이잖아. 유통. 그래서 사실은 잘 나가는 브랜드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 파워가 되게 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원가율이 지금 와서 이제 미국에서 사서 떼다 파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통이란 말이야. 40%인데. 완전 유통이지. 내가 만든 브랜드도 아니지. 내가 만든 우리가 브랜드도 너무 비싸게 아니지. 주고 산 거 아니야? 아까 호가 20만 원 넘어가던데? 그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뛰어오는 게 165억인데 여기 한국 판가로 하면 434억이고 미국에서 제조하는 거는 여기서 268원 남기고. 좋겠네 대표님. 아 나도 이거 보고 유통인데 영업이익률 되게 많이 남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만큼 뭐 품질이 좋으니까 많이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양 대표님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호카 재무제표를 보면 초도감사 재무제표 전형적인 특징이 좀 많이 보이는데 뭐 쉽게 설명하면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반영되지 않았을 것 같은 뭐 계정 과목 이런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김 회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이즈면 딜도 많이 하시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 딜 시장에 나와도 매력적인 매물일 거 아니야. 여기 바로 당장 갈 수 있죠. 요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자체 기장, 그러니까 회계팀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 같은 뭐 회계법인의 막 외부 기장을 맡기는지 어떨 것 같아요? 뭘까? 외부가 더 많은 느낌인데요. 그냥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만 보면 유통회사여서 많은 직원분들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매장 관리하고 제조가 아니니까. 제조도 직접 안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팀을 꾸려서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자라고 하기에는 사이즈도 이제 성장하는 단계라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어려운 회계관리 회사가 아닌 거죠. 그냥 해외에다가 떼와서 그냥 팔고 뭐 이거 말고는 없고. 질문의 의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도가 사실 있는 질문이었어? 사실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부 기장을 맡기는 것보다 자체 기장을 하는 게 어쨌든 회계적으로 더 신뢰성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뭐 물론 이제 외부 기장도 잘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재무적으로 신뢰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외부 기장을 하는 업체가 매감사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 수령상이 엄청 많이 나오죠. 나오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죠. 자체 그런 기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장 대표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는 그냥 제 느낌에는 그냥 100% 외부 기장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면 어떡할래? 아니 내가 봐도 외부이죠. 외부 기장이야. 생각보다 제가 예전이었으면 저는 100% 자체 기장이라고 했을 텐데 경험치가 저도 쌓이다 보니까 자체 기장 잘 안 하시더라고. 거의 대부분. 왜냐면 거기까지 가긴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 이거 되게 일이야. 회계팀을 꾸린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 되게 일이고,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 정말 많이 양보해서 회계 담당자 한 분이 그냥 프로그램으로 쓴 정도가 이제 맥스일 그냥 거고.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 느낌이지. 뭐 회계팀이 따로 있지 따로 있거나 그런 느낌 전혀. 일단 재무제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번 쭉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면에서 오른쪽은 공간인데 감사 안 받는 거. 뭐가 새로 생겼다. 왼쪽이 새로 생겼다. 그럼 이제 수정 공개를 끊겼다는 거거든. 다 재밌어. 재밌는. 이 사이트 좋은데? 되게 날카로웠어.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뭐가 새로 생겼는지. 되게 재밌어요. 오른쪽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왼쪽은 이제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오른쪽이 공란, 왼쪽에 뭐가 있다? 그럼 부정분해 끄는 거야. 일단 매출 채권, 대손 충당 부채.
1% 쌓았지. 근데 이거는 제가 봤는데 사실 1%는 그냥 이제 절세 목적으로 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세무 거기서도 안 쌓아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이제 떼일 돈을 예측해가지고 이제 장부를 달아놓는 건데 딱 1% 달아놓은 거잖아요. 1% 달아놓은 1%는 그냥 법인세법에서 1%만큼은 이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 2,200만 원 정도였나? 2,200. 그러면 10% 정도면 200만 원 정도 법인세 아꼈겠네. 아꼈지, 아꼈지. 이 사이트 좋나? 두 번째 그러니까 미수금. 저거는 그냥 떼일 돈이 없는 거야. 그냥 이제 세법상 1% 쌓아둔 겁니다. 네. 미수금. 사실 이 미수금 1억 3천은 전기라고 하면은 매출 채권에 뭉개져 있을 거예요. 채권에 있겠지. 그냥 채권을 퉁쳐서 매출 채권 적어놨는데 이제 감사할 때는 이게 매출 채권인지 상거래에서는 매출 미수금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놔서 굳이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구나라는 게 이제 계속 해봐요. 그럼 뭐가 새로 생겼는지. 재고자산으로 올게요. 재고자산도 보면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재고자산을 세 개로 쪼개놨어. 상품, 원재료, 미착품. 근데 전기는 상품 47억이거든. 사실 기장한다 치면은 저거를 쪼개지 않잖아. 틀렸다는 건 아니. 왜냐면은 외부 감사를 안 받으면은 사실 세법에 맞게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회계 기준에서 보면은 저거까지도 구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고자산 상품 47억에 있는 거를 세 가지로 쪼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사실 외부 기장하는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까지 쌓진 않죠. 왜냐면 100% 이제 법인세법에서 인정해주는 비용이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 해드리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세법은 저렇게 평가에서 비용 잡는 거를 비용 처리를 안 해줘. 거의 안 해주기 때문에 딱 세법에서는 전형적으로 회계랑 세법의 차이가 나는 차이만 시점이에요. 이제, 이게. 재고도 이제 구분을 해놨다. 상품과 원재료와 미착품. 그리고 상품 중에서도 어쨌든 뭔가 불용재고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를 비용으로 잡아놓은 거죠. 장기금융 상품이 2,700만 원이 없다 생겼는데 이건 그냥 제 그냥 뇌피셜인데 회사에 돈이 많아서 그냥 저게 생긴 것 같아요. 단순히 계정 까먹 분류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쭉 이제 한번 내려 보시면 이제 매입 채무 같은 것도 없다가 생겼잖아요. 미지급금에 묻어 있었겠죠. 그리고 6번 7번이 되게 재밌어. 6번 7번도 없다 생겼거든.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이제 굳이 발생주의를 끊었겠지. 그리고 파생상품 부채인데 뒤에 가보면은 여기가 야. 외화로 다 매입을 할 거 아니야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환해지를 걸어놨어. 이제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해. 사실 회계감사 때는 하지. 근데 이게 기장하는데 파생상품 부채까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잡진 않죠. 그러니까 파생상품 부채가 잡히고 대변에는 부채 잡고 여기는 이제 비용 잡고 쭉 보면은 유동성 사실 장기 그치. 차입금인데 이게 유동성 장기 차입금까지는 안 잡거든. 그러니까 이게 유동 비용 나 오늘 머리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초도감사 나오면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수정사예요. 이게 되게 아니 나는 조이웍스가 교과서야 교과서. 교과서야. 초도감사 진짜 나오면 진짜 교과서네. 교과서야. 우리 회사인데 이거 보시면 되겠네. 수험생들이 많이 봐야 되겠네 이거. 어쨌든 장기 차입금 중에서도 1년 남은 걸 1년 남은 거. 올려야 되는데 유동성. 이거는 일반 기장하는 쪽에서는 물론 저희는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이거 다 체크리스트 다 있습니다. 있어, 안 하면 나한테 있어. 혼나 맨날. 다 결선 해놔야 체크리스트가 우리 다 있어요. 다 있어가지고 안 하면 나한테 맨날 혼나. 그래서 이제 장기 차입금도 이제 유동 비유동을 구분했고 퇴충도 사실 안 쌌거든요. 퇴충도 안 쌓았는데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이제 한 방에 잡으셨죠. 3억 8천 잡으셨고 매출처 보증금 모르겠어요. 원래 있어서 뭐 굳이 저거는 수정분계랑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재무상태표에서 보였던 게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그리고 재고자산 세부 구분, 파생상품 부채 이게 통화선물이 있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것도 이제 유동비유동 구분.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사실 왜냐면 세법에서 그냥 이렇게 충당 부채만 쌓으면 비용 인정 안 해주니까 웬만하면 뭐 기장업체에서는 이건 뭐 싸나 안 싸나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파트인 거고. 손익계산서 보면 외화환산 손실도 있고. 외화환산 우리도 해? 해? 외화환산 안 하지 않을까? 환산은 좀 가혹한 것 같다. 그러니까 환산까지 시키는 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아? 그러니까 차손은 나오겠지만 기말에 그걸 평가를 하라고 외화 또 그거 조회해가지고 아, 이게 너무 나는 가혹한 이거 것 보면서 같은데.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아까 매출 영업이익 248억에서 433억 영업이익 70에서 123억 했을 때 내 기대보다 영업이익이 조금밖에 안 늘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비용이 다 여기 다 있네. 이거 법으로 다 돼 합치면 10억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오죠. 노멀라이즈? 노멀라이즈 하면 10억 넘을 오. 진짜 인사이트 좋은데? 인사이트지 뭐. 그러니까 왜 생각보다 이것도 영업이익이 높긴 높은데 클 회계적인 것 비용이 같은데? 많이 높아졌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게 다 들어갔구나. 이게- 왜냐면 그 반대로 이 70억에는 회계적인 비용이 안 들어갔다. 아예 없는 거지. 이게 정확한 게 저희가 뭐 업체 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초도감사여서 뭐 어쩌 이거를 이거 수정분계판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비용을 장부상 비용 소위 말해서 장부상 비용 반영했어. 그랬더니 손실이 난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은 그걸 이해를 하셨어.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 이거 왜 은행이나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그치, 거야. 충분히 그럴 그러니까 수 너네 잘 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작년까지는 잘 벌었다가 올해 못 번 걸로 이해.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 해서 회계에서는 꼭 돈을 쓰지 않더라도 장부상으로 비용을 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비용을 잡은 겁니다라고 내가 설명했거든. 그러니까. 퇴충 같은 것도 3억 8천이 한 번에 비용이 다 잡혔을 거 아니야. 사실 내년만 해도 조금 이제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여기 아마 연차충당부채도 잡아놨을 것 같은데? 잡아놨지? 미지급 비용 그거지? 그럴 수 있어. 미지급 비용까지 뭐 미지급 비용에 대해 세부 내역까지는 못 봤는데 연차충당부채라고 굉장히 회계적으로 비용이 있습니다. 나 아직도 그거 제대로 이해 못한 거야. 양 대표님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회계적 비용. 그거는 이제 초도감사 때 무조건 나오는 그 의문점이 해소됐어. 해소됐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게 원래는 50이었었어야 한다. 71억이 아니라 또는 반대로 얘도 71억이면 얘도 한 140, 50은 돼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해소됐어? 해소됐어. 근데 이게 저희가 수정사항들이 회계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수정사항들을 한번 쭉 곰씹어 보면 외부 감사 받기 전에는 회사들이 재무제표를 세법 기준으로 만들어요. 평가 같은 거를 굳이 하지 않아요. 뭐 대손 충당금도 사실 어찌 보면 평가의 일환이잖아. 그쵸. 1%는 못 받는다. 그래서 세법은 발생주의보다는 현금주의에 가깝게 장부를 만들거든요. 근데 회계는 발생주의가 원칙이에요. 즉 뭐냐면 현금을 굳이 내가 쓰지 않았어도 너가 비용인 것 같아. 너 언젠가는 이 돈을 써야 되잖아 라고 하면은 그 돈을 미리 장부에 달아놓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발생주의인데 지금 보면 다 발생주의가 반영돼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대표적인 거일 거고 그리고 아마 여기에 연차 충당부채도 들어있겠죠. 미지급 비용 들어있을 같은데. 거예요. 그래서 뭔가 회계는 발생주의가 원칙이라서 수정상이 많이 끊겼고 두 번째는 평가가 많아요. 대손 충당금 같은 것도 매출 채권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거를 그냥 세법에서 상거래상 그냥 상관행상 1%는 비용 인정해 줄게 이런 거고 재고자산도 보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거를 굳이 너 이거 다 팔 수 있어 이 가격에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고 파생상품도 평가한 거거든요. 파생상품 평가 구체.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발생주의로 비용 잡았고 평가로 잡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같은 계정 과목이라 해도 구분이 중요해요. 뭐 아까 위에서 보셨겠지만 전기에는 다 재고자산이었거든요. 그냥 상품 하나였는데 올해 23년도에는 상품으로 퉁치는 게 아니라 상품, 미착품, 원재료, 제공품 이렇게 쪼개고 그리고 차입금 같은 것도 그냥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유동 비유동도 쪼개고 그래서 뭔가 호카 재무제표를 보면서 제 느낌은 이제 이게 초도감사 때 진짜 많이 나오는 것들 이게 실수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실수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감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지금 그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오랜만에 공부한 것 같아서 근데 회계감사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회계사 신입 회계사 신입 회계사 왜냐면 신입 회계사 가면 난 그러네. 아직도 그 두려움이 기억나거든. 감사를 가면 내가 이거를 뭔가 오류를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잡아내야 일한 것 같잖아. 나 이거 일주일 내내 이랬는데 너 뭐 했어? 난 하나도 없는데 이럴 수 없어서 뭔가를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씩 다 이게 모범답 아니야? 이게 모범답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기업 분석보다는 그냥 외부 감사에 초점을 맞춰보자. 초도 감사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 사이트 좋았지? 머리 많이 아팠어. 머리 아프다. 다 들어가 있네. 다 들어가 있어. 이제 호카에서 시작한 이야기인데 호카에서 이제 국내 판권을 들고 있는 저희웍스라는 회사 저희웍스. 그리고 네. 저희웍스의 뭐 경영 성과도 간단히 봤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초도 감사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신입 어떤 회계사 상황이 이거 있는지. 교육 영상으로 쓰면 되겠다. 자신감을 가지셔라. 호카 재무제표만 보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네. 또 재밌는 기업 분석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